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아시아시황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자금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미증시 상장 아시아 ETF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최근 들어 미국 증시의 조정이 미상장 아시아 ETF에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베트남 증시를 추종하는 ETF만이 2거래일 연속 상승불을 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분위기 속에 한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 연일 하락률 상단에서 밀리고 있고요. 어제 오늘장 마감 기준으로는 92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실시간 아시아 증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한국 증시를 포함해서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상승하는 국가가 바로 인도인데요. 일단은 오늘 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상당한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의 경계감이 극에 달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중국이 일본에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통보하는 등 중국의 일본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슈는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겠고요. 일단은 도쿄 거래소, 소프트뱅크 그룹 같은 그동안 낙폭이 컸던 대형주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가 정부의 경기 부양책 규모가 20조 엔이 넘을 거란 소식 전해지면서 지수가 상승 동력을 좀 받아가나 싶었는데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은행주는 달리고 기술주는 오르는 종목만 이런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중 3,95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약보합권까지 돌려세우긴 했지만 3,93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는 어느새 4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여주고요. 특히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샤오미가 4%대 약세에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국 26,000선을 이탈하기도 했던 홍콩 증시 이 시각 현재 0.7%대 약세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증시에 상장된 아시아 ETF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단은요. 일단은 아시아 증시 자체가 조금 밀리면서 상승폭 자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인도를 추종하는 ETF 2%대 상세 그리고 차이나 중국 본토 CSI 300이라든지 전기차 2차 전시단에서 이런 ETF들이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엔화가 요즘 우리 환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다이와증권 변정규 FICC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화와 엔화 모두 이례적인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경기 부양 이슈 이게 원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요인으로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우연히도 일본 엔화, 달러 엔 환율이 최근 달러당 145엔을 돌파한 게 이번 올해 7월부터입니다. 마침 또 우리나라의 그 달러 원 환율도 그 당시에 1,350원에서 막 그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것도 7월이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외환시장에서 최근 엔화 약세, 원화의 약세 모두 미국과의 관세 패키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를 사인했지만 일본 또한 5천억 달러 이 관련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물론 일본 경제가 우리나라 대비 2배 이상 크긴 하지만 일본으로서도 부담되는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의 부양책 발표도 영향은 있지만 이러한 투자 패키지가 주요 통화인 엔화에도 엔화 약세를 촉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이제 엔화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상당 기간 150엔대 위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미 투자 펀드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진단이시군요. 중국의 방일 자제령이 오늘도 더 심화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에 어느 정도나 타격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죠.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 중국과 사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랬던 걸 보면 해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조금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저는 이제 경제와 금융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상황을 저희는 이제 외교적인 시각보다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일본 관광객이 줄긴 줄 텐데 오버 투어리즘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가장 많은 수의 관광객이 중국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양국 간의 교류가 줄어들겠고요. 그렇게 되면 일본 내 중국인 관광 및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다카이치 총재가 추구하는 경비 부양을 위해서는 더 많은 어떻게 부담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재정 부채 부담이 있어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1월 달에 예정돼 있는 금리 인상이 더욱 힘들어지지 않느냐, 부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일본의 기준금리 지연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중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엔화 약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일본의 엔저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지연이 되고, 또한 관광객과 투자 등 이제 외국인의 엔화 매수 수요가 줄어들 경우에는 엔화 약세는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화 약세가 조금 더 심화된다면 우리도 걱정이 되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이와증권 변정규 FICC 본부장과 함께했고요.